시험에 안 나오면 전 다루지 않아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가봅시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걸스 구자연입니다. 문법 문제풀이 시리즈 9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구자연의 야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시제입니다. 영상 시청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그 문제 20초 동안 푸는 시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설하고 핵심 문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6문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풀어봤나요? 어떠셨나요? 나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문법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 보기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걸 논리적인 흐름에 맡겨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저는 로직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논리의 흐름. 그러면 A, B, C, D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보기를 봤더니 와, 다 동사들이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건 확정이 됐죠. 근데 뭐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시제가 바뀌어 있죠. 이거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앞에 보니까 will come이라는 지금 뭐가 있어요? 미래 관련된 시제가 있죠. 중요한 개념 하나만 하고 갈게요. once에 먼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once는 뜻이 뭘까요? 부사로는 한 번, 한때란 뜻이 있지만 여기선 지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쓰임이 있는 거죠. 우리 접속사로 무슨 뜻? 일단 뭐뭐 하고 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만약에 토이커한테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토이커라면 떠올라야 되는 문법적인 규칙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문법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시간의 부사절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건 시간의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 조건, 우리 주로 if절이 되겠죠? 조건의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을 우리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부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에요. 밑에 보니까 until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이 until부터 뒤에까지가 하나의 부사절로서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개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만약에 미래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미래 상황 하면은 will이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리할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나타내고 싶을 땐 무조건 뭐로 바꿔서 쓴다?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로 반드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The library, 우리 도서관이 will remain clos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될 거야. 닫은 상태로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 선생님, 주절에서는 지금 미래를 썼네요. 왜? 도서관이 미래까지 문을 닫을 거니까. 근데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을 거야. 자, 질문. 보수공사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 will be finished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시간의 부사절 속에서 미래를 묘사하고 싶다면 무조건 뭐로 바꾼다? 현재 또는 현재 완료로 바꾼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have been finished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모습은 현재 완료 시제이긴 하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미래 시제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모든 보수공사가 그 회사에 의해서 끝내질 때까지 도서관은 문을 닫고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다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술자가 우리 사무실로 올 거래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install,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로 올 거다. 자, 기술자는 미래에 오네요. 그럼 주절의 시제는 미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반적인 문장의 상황이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once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있네요. 즉, 주절이 미래라고 해서 그대로 미래 시제 그냥 일치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번 보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뭐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선 미래를 현재 또는 현재 완료 시제로 대신해서 쓴다. 여기서 현재 시 하나밖에 없죠? 정답 뭐가 된다? B번. 그렇죠. 그래서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이 장비가 배달되어지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기술자가
올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장비 배달 아직 안 됐죠? 안 됐는데 현재로 써야 되는 이유는 문법적인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봤나요? 자, 좀 길죠? 보기를 보니까 역시나 동사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제가 바뀌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여러분, 항상 이런 동사의 형태 문제가 나오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수, 태, 시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시제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항상 동사를 볼 때는 이 세 가지 영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 단수, 복수, 태, 능동, 수동, 그리고 시, 시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부터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지금 주어 자리에 뭐가 있죠? The event organizer. 그렇죠? 우리 단수 명사 주어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단수 주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연히 A번 복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면 현재 동사에 s를 붙이거나 아니면 is 같은 거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동사 원형은 복수 동사라서 쓸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일단 A번을 지워놓고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리고 B, C, D 보니까 다 능동태 동사들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 시제 문제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직 플로우 첫 번째, 우리 A번 보기를 먼저 지울 수 있으셔야 돼요. 복수 동사니까. 이제 시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 체크, 문법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동작의 순서를 묘사해주는 그런 동사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 완료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had 플러스 pp 형태가 됩니다. 물론 한국말로는 이걸 그냥 했다 또는 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한국말로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과거면 과거지 그거보다 이전 시점을 막 묘사하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과거가 있고 그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순서의 동작을 묘사할 때 형태를 had 플러스 pp로 바꾸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예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Before he moved to Barcelona.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로 그 사람이 이사를 했네요. 그렇죠? 과거 동사. 근데 그 전에 before이란 접속사 때문에 그 전에 브라이언트 씨가 스페인어를 공부했다라는 문장을 쓰고 싶은데, 자, 여기서 동작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바르셀로나로 이주했던 시점, 과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순서상으로 더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그렇죠. 공부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스페인어를 공부한 시점은 그거보다 이전이죠. 그럼 스페인어를 공부한 시점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과거보다 이전 시점. 그럴 때 영어는 어떤 형태로 바꾼다? had 플러스 pp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럼 과거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과거까지 영향력을 가지고요. 브라이언트 씨가 스페인어를 공부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로 과거에 이주했겠구나 라는 문장의 해석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볼게요. 동사의 시제를 지금 넣고 싶은 건데, 자, 지금 앞에 문장 뭐가 있죠?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에 쉼표까지 있네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They left. 그들이 떠났대요. 그들의 morning break를 위해서, 그럼 아침 휴식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이벤트 주최 측은 참석자들한테 여러분 notify 하면 통보하다, 알리다라는 동사인데 질문. 그러면 아침 휴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떠났던 건 과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before, 이전에 일어난 동작은 뭐예요? 주최 측에서 그 참가자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통보했다라는 동작이 나오죠. 그럼 과거보다 순서상으로 이전에 그 통보의 동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전 시점 뭘 쓴다? 정답 C번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완료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가 중요하다. 요 순서적인 걸 꼭 기억하셔서 문제 푸는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입니다.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3번 문제는 생각보다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쉽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왜? 토익에 안 나오면 안 다루겠습니다. 나오니까 제가 다루겠죠. 어떻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보기부터 봤는데 자, 이 문제를 보기를 보는 시점 자, B번과 D번은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A번, C번은 동사죠. 그럼 첫 번째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로직 플로우,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로 보이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뒤에 보니까 동사로 보이는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그러면 일단 B번이랑 D번은 지우셨어야 돼요. 그러면 A번은 과거 동사, C번은 현재 동사. 참고로 우리 convene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모이다. 그래서 convention center가 왜요? 모이는 장소죠. 그럼 convene, 모이다라는 동사를 과거로 쓸지 현재로 쓸지인데 시제 문제인 게 확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일 거예요? last week가 보일 겁니다. last week 무슨 뜻? 지난주. 과거 특정 시점을 묘사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과거 시제 뭘 찍는다? A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영어의 과거 시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법 체크 한 번만 갈게요. 여러분 영어의 과거 시제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작년, 그리고 in하고 연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recently에 여러분 별표를 치시면 좋은데 과거 시점과도 함께 쓰일 수도 있지만 무슨 시제와도 쓰인다? 맞아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와도 함께 쓰입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은요. 최근에라는 이 recently라는 부사를 특정한 과거 시점으로 바라보기도 할 거고요. 최근에라는 걸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시제로도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recently 주고 과거 have 플러스 pp 선택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적인 표현 뒤에 ago 붙는 거 되게 중요하죠. 2 days ago, 이틀 전이란 특정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문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거 시제는요.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게 영어의 과거 시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좀 이따 현재 완료 시제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Financial Magazine, 그 금융 잡지가 도착을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어저께 사무실에 도착을 했대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는 과거니까 arrived라는 과거 동사를 썼죠. 그럼 어저께 잡지 도착했잖아요. 그럼 질문, 오늘도 잡지는 아침에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른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선생님, 잡지 도착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의 과거는 어저께 일어난 사실만 묘사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잡지가 도착할지 안 할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모르고 다른 문맥을 더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요 문법적인 체크까지 보시고 3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초 역시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우리 6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직 플로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를 먼저 보니까 우리 A와 C는 동사가 아니죠. 근데 B번, D번은 동사입니다. 참고로 refer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선 보내다란 뜻으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동사 자리냐 아니냐 파악해볼게요. 앞에 주어 Dr. Lewis라는 의사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여러분 동사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 자리 무슨 자리? 동사 자리. 그러면 A번이랑 C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B번, D번을 보니까 하나는 현재 시제 그리고 Lewis 3인칭 단수니까 S 붙는 거 맞죠? 그리고 D번 보니까 refer, 과거 시제 우리 3번 문제에서 배웠던 그 과거 시제네요. 그럼 시간적인 개념을 좀 찾아볼 텐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시간적인 개념을 뚜렷하게 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이 딱 봐도 뭐 yesterday 이런 표현들이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무조건 문맥을 파악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해서 이 자리에 현재가 들어갈지 과거가 들어갈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제, 과거 시제는 방금 했으니까 현재 시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 체크. 현재 시제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특성을 가져요. 당연히 현재 상황을 묘사해 주겠죠. 근데 단순히 현재 상황만 묘사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토익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성이 있어요. 반복되는 동작을 묘사해 줍니다. 근데 어떨 때 반복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 등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를 씁니다. 아니 선생님 현재면 현재지 왜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인가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everyday라고 하면 뜻이 뭐죠? 맞아요.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티브라는 사람, 제 영어 이름 스티브예요. 스티브는 매일 운동한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스티브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또 오늘도 그럼 운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겠죠. 오늘 등 운동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일도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매일이라는 말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해서 운동을 하는 동작이 돼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시제 쓴다? 그렇죠. 현재 시제로 퉁쳐서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특성.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씁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이 뭐죠? 우리 영어로 fact라고도 하고요. 우리 그냥 한국어로도 팩트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변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쓸 겁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라고 쓰겠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현재 시제의 두 가지 특성을 배웠네요.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를 묘사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쓴다.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Dr. Lewis라는 사람이 그녀는 당연히 앞에 있는 그린 양을 가리키겠죠. orthopedic, 우리 정형외과의란 뜻인데 모르셔도 돼요. 단, specialist는 알고 계셔야죠. 전문의라는 뜻이고 정답으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레이스 병원에서 어떤 전문의한테 그녀를 땡땡땡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B번 현재 시제를 쓰면요. 여러분 이 닥터 의사 선생님은요. 그녀를 매번 같이 이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문맥상 되게 어색하지 않을까요? 왜? 앞에 부사절을 보니까 After failing to provide a solution. 자, 우리 그럼 뭐예요? 그린 양의 백페인 하면은 우리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그녀를 보냈다라는 일회성 사건 과거 시제가 어울리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뭐가 된다? D번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 시제가 오답이 되는데 현재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현재는 안 되는 거지? 지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현재 시제를 쓰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동작 및 상태 등을 나타낼 때밖에 안 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일회성 사건이니까 문맥을 통해서 과거 시제를 찍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죠. 왜? yesterday 이런 표현이 없는데도 과거 시제를 찍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시제에 관련된 이해까지 배워봤습니다. 됐나요? 이 문제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5번 문제 풀어봤나요? 자, 갑시다. A, B, C, D 보기부터 보는데 우리 3대1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로직 플로우 익숙해지셔야 돼요. 동사 3개에 동사가 아닌 거 하나 나왔죠. 그럼 뭐부터 먼저 파악한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 주세요. 가볼게요. 그러면 빈칸 앞에 주어로 보이는 게 있고요. 빈칸 뒤로 지금 동사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맞아요. 동사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D번은 절대 안 되죠. ing는 동사일 수가 없어요. 그럼 A번 과거, B번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 C번 미래 시제인데 자 그러면 또 시제 문제네요. 단서를 찾을 건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문법 체크 가겠습니다. 우리 have 플러스 pp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라고 쓸 거예요. 이런 시제를 영어 문법책 교재에서 우리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현재 완료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무조건 했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 거예요. 선생님, 아까 과거 시제도요. 했다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도 했다인데 선생님 이거 왜 해석이 똑같이 되나요? 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에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했다라고 쓰는 걸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 따로 쓰고요. 현재 완료 시제 따로 쓸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선 구분 안 하는데 영어에선 구분하는구나.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 아까 전에 과거 시제는요. 현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시점 그 동작만 묘사할 뿐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얘네들은요. 과거에 일어나는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즉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그렇죠. 기간을 묘사해주는 시제라고 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시 문장을 하나 볼게요. sin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ince의 특성, 무슨 특성이 있죠? 맞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접속사이자 전치사도 돼요. 역시나 부사도 되고요. 그럼 뒤에 보니까 지난달 신제품 출시라는 명사 덩어리인데 그럼 지난달 신제품 출시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됐다? 상당히 증가했다. 즉 신제품을 출시한 지난달부터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출이 증가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표현 우리 뭘 쓴다? have 플러스 pp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ave increased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방금 이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러면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우리 딱 보이니까 뭐가 있어요? Over the last 3 years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over는 뭐뭐에 걸쳐서 또는 뭐뭐 동안이란 뜻인데 그럼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지난 3년 동안이란 뜻이에요. 3년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묘사해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기간의 구간 설정이 과거부터 현재의 구간이죠. 그럼 동사의 시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꾼다? 그렇죠. B번 has built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아무리 해석상 built, 그냥 지었다, 만들었다, 형성했다라는 이 과거 동사가 한국어 해석으로는 어울려도 절대로 특정한 과거 시점만을 나타내는 과거 동사를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는 구분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의 형태를 have 플러스 pp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공부해야 될 게 있네요. 이 문제는 풀렸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방금 배운 since가 있죠. 맞아요. 과거부터 현재, 이래로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over이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방금 봤죠? 뭐뭐하는 동안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in이라는 전치사, during이라는 전치사,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런 기간적인 표현이 나오면 지난 뭐뭐 동안 또 그리고 마지막 so far 지금까지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인 거를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과 함께 have 플러스 pp 시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까지 같이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육 번 문제. 여러분 우리 A, B, C, D 보니까 와 얘네 다 동사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동사인데 자 여러분 뭐부터 파악하자? 로직 플로우 주어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테크노바 솔루션스라는 고유명사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부터 파악하자? 수, 태, 시 그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문법 체크 가겠습니다. 동사의 형태 선택 문제는요. 무조건 수, 태, 시 순서대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예요? 단수, 복수. 태는 능동태, 수동태. 시는 시제입니다. 선생님 그럼 무조건 이런 순서대로 파악을 해야 되나요? 네, 순서대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부터 파악을 해볼 건데 이 문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이 테크노바 솔루션스라는 건 어떤 한 회사의 이름 같은데 그럼 동사를 쓰는데 그럼 회사의 이름이니까 그냥 전체를 단수로 보고 단수 동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솔루션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복수로 봐야 되나요?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S가 붙어 있지만 지금 앞에 대문자로 쓰여진 회사 이름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하나의 회사 단수명사로 보셔야 돼요.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요. 이걸 복수로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테크노바 솔루션이 왜 여러 회사들이 아니라 테크노바 솔루션스라는 그냥 회사명이 S로 끝나는 명사일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단수 취급하니까 여러분 뭐 지운다? 우리 복수동사 B번은 지웠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면 쉽게 풀릴 겁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currently. 뜻이 현재예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시제와 함께 쓰여야 돼요? 현재 시제. 정답 뭐가 됐나? A번 찍으시면 되겠죠. 현재 또는 현재 진행을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남은 게 현재 진행밖에 없으니까 A번 보기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요. 현재 진행을 찍어야 될지 현재 시제를 찍어야 할지 막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수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시제 문제를 가장한 수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제와 수는 항상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제로서 시제 단원이지만 수일치 문제 겹쳐서 같이 문제를 드렸어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6번 문제였습니다. 1강이 끝났습니다. 1강 어떠셨나요? 여러분 많이 틀렸나요 혹시? 괜찮아요. 틀려야 실력이 늘어요. 우린 어디서만 안 틀리면 된다?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면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2강 수동태, 능동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